안녕하세요. 최근 카슈미르에서 좀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4월 22일 공격도 그렇고 그 뒤에 이어진 일들까지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인도랑 파키스탄 이 갈등이 왜 이렇게 오래되고 또 풀기 어려운지, 특히 카슈미르 문제가 왜 핵심인지 그 뿌리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문제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우선 시작은 역시 1947년이겠죠. 영국 식민 통치 끝나고 분리 독립할 때. 네, 맞아요. 그 분단 과정 자체가 비극의 시작이었죠. 종교 기준으로 나뉘었잖아요. 이슬람 파키스탄, 그리고 세속주의 또는 힌두 인도로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참혹했습니다. 자료들 보면 1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요. 네. 그리고 폭력 사태로 사망한 사람도 최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상상하기 어렵네요. 바로 이 지점부터죠. 파키스탄은 인도를 실존적인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고, 인도가 언젠가는 이 분단을 되돌리려 할 거라는 그런 깊은 불신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갈등의 어떤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바로 카슈미르 문제가 터져 나온 겁니다. 당시 카슈미르는 상황이 좀 특수했죠. 통치자는 힌두교도인데 주민들 대다수는 무슬림이었고. 맞습니다. 통치자가 인도냐 파키스탄이냐 결정을 망설이는 사이에 파키스탄 쪽 지원을 받은 세력이 침공을 시작해요. 그러자 인도가 개입했고요. 네, 결국 전쟁으로 번졌는데 이게 명확한 결론 없이 그냥 교착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생긴 게 그 통제선, 라인 오브 컨트롤이군요. 약 740km나 된다고요? 네, 그리고 그 선을 따라서 양국 군대가 정말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기다 중국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서요. 중국이 통제하는 지역도 있고. 네, 맞아요. 중국이 실효 지배하지만 인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도 있어서 이게 더 복잡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통제선 자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쟁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인 셈입니다.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전쟁, 교전이 계속 있었죠. 카슈미르 관련해서도 두 번이나 큰 전쟁이 있었고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인도는 계속해서 파키스탄을 테러 공격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어요. 2001년 국회의사당 테러부터 2019년 플로아마 테러까지요. 네, 반면에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내 무장 세력들은 자유의 투사다. 인도의 억압에 맞서는 거라고 주장하죠. 인도가 카슈미르 무슬림들을 탄압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인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파키스탄 군부, 그리고 정보기관 ISI가 이 무장단체들을 직접 훈련시키고 지원한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요? 네. 심지어 그 지도자들이 파키스탄 안에서 꽤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하죠. 그런 상황에서 2019년에 인도가 카슈미르 특별지휘를 없애버리고 군대를 더 늘린 조치는 뭐랄까 정말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관계가 정말 더 악화됐죠. 그럼 최근 4월 22일 사건 이후 상황은 어떤가요? 외교 관계도 좀 낮추고 영공도 폐쇄하고 그랬던데요. 네, 그런 조치들도 있었죠. 인도 항공사들 서방 갈 때 좀 돌아가야 해서 비용도 늘었을 테고요. 국경미역도 중단됐는데 사실 그 규모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아서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자료들에서 더 심각하게 보는 건 바로 인더스강 물조약 2항을 인도가 점정 중단하겠다고 한 겁니다. 인도스강 물 조약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건 정말 양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세계은행 중재로 맺어졌는데 6개 강의 물 사용 권한을 나누는 거거든요. 특히 파키스탄 농업과 발전의 핵심적인 자원이죠. 그런데 인도가 그걸 중단하겠다. 네, 인도 발표 후에 파키스탄으로 가는 유량이 90%나 줄었다는 보고도 있어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파키스탄 북부 농업에는 정말 재앙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와, 90%요? 엄청나네요. 그럼 인도가 정말 물길을 아예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당장은 인도의 인프라가 그 정도로 대규모 물길을 돌릴 만큼 갖춰지진 않았다는 분석이 많아요. 시간이랑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죠.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조약 중단 선언 자체가 이제 파키스탄 동의 없이도 소규모 댐 같은 걸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주는 셈이거든요. 그렇군요. 파키스탄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당연하죠. 이건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다. 총력 대응하겠다 이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문제가 앞으로 갈등의 진짜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가면
다시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특히 양쪽 다 핵보유국이니까요. 네, 그 우려는 항상 있죠. 하지만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전면전 가능성은 그래도 낮다는 분석이 좀 더 우세합니다. 아, 다행히도요. 네, 양국 모두 핵전쟁이 가져올 파국적인 결과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과거에도 1999년 카르길 분쟁이나 2019년 공습 때처럼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결국 국제사회의 압력 같은 걸로 극단적인 상황은 피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적인 해결, 화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죠. 인도는 파키스탄 내 무장단체부터 확실히 단속해라. 이게 먼저라는 입장이고, 네, 모디 총리가 특히 강경하죠. 파키스탄은 또 2019년에 인도가 바꾼 카슈미르 지위부터 원상복구하라는 거고, 서로 요구 조건이 평행선만 달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파키스탄은 군부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하고요. 또 미인도 관계가 가까워지고 반대로 중파키스탄이 밀착하는 이런 지정학적인 구도 변화도 관계 개선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죠. 복잡하네요, 정말.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전면전도 어렵지만 완전한 화해도 어려운 이런 교착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결국 오늘 저희가 당신이 주신 자료들을 통해 본 그림은 참 답답한데요. 1947년 분단이라는 아주 깊은 역사적 상처 위에 카슈미르라는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고, 거기에 최근에는 인도스강 물 문제라는 새로운 불씨까지 더해진 상황이네요. 네, 양쪽 다 입장이 너무 강경하고 국제 관계까지 얽혀서 단기적으로는 뭔가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걸까요? 전면전이나 완전한 화해, 둘 다 가능성이 낮다면 어쩌면 갈등의 양상 자체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인도스강 물조약 문제에서 보듯이 이제 자원 통제가 새로운 압박 카드가 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물 분쟁. 네, 이 자료들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혹시 앞으로 이 해묵은 경쟁이 그런 물 분쟁이나 아니면 사이버 공격 같은 또 다른 형태의 회색지대 분쟁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당신은 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